어릴 적 다들 한 번씩 들어봤던 앨리스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어릴 때는 이상한 나라로 간 앨리스의 모험 이야기인 줄 알았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는 수학에서 수학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자, 지금부터 수학교육과가 본 앨리스 이야기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도지슨의 딸 사랑으로 태어난 명작입니다. 여러분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저자를 아시나요? 사실 앨리스의 저자 찰스 러디지 도지슨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도지슨에게는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지슨은 딸들과 뱃놀이를 하던 중 즉석에서 이야기를 지어내 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3딸 중 한 명인 앨리스 리들은 종이에 이야기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슨은 앨리스의 땅속 모험이라는 제목으로 직접 글을 쓰고 사파를 넣어 딸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초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지슨은 수학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 도지슨은 앨리스의 땅굴 모험이라는 이야기의 내용을 덧붙여 로이스 캐럴이라는 필명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출판하였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사파는 42장이었는데 이때부터 도지슨이 얼마나 40이라는 숫자를 좋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카드 병정들이 흰 장미를 빨간 페인트로 칠하던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이 카드 병정들의 숫자를 잘 보면 2, 5, 7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바로 소수입니다. 하지만 한 자리 소수 중 3의 숫자를 가지는 카드 병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3을 제외한 2, 5, 7을 모두 합한 값인 14에 3을 곱하면 42가 됩니다. 도지슨의 42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앨리스가 하트 여왕을 만났을 때 하트 여왕은 앨리스에게 나이를 묻습니다. 그러자 앨리스는 대답했습니다. 7살 반이에요. 정확하게. 그러자 하트 여왕이 대답했어요. 정확하게 말할 필요 없어. 그 말을 하지 않아도 믿으니까 말이야. 이제 너에게 믿을 만한 사실을 알려주마. 나는 꼭 101살하고 5달 하루를 살았단다. 이때 하트 여왕의 나이를 일수로 나타낸다면 74,088일이 됩니다. 이는 42의 3제곱입니다. 재미를 위하여 도지슨을 수학 변태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사소한 디테일에도 수학적 내용을 포함시킨 도지슨은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세 번째로 사실 수학 천재였던 앨리스를 볼 수 있습니다. 도지슨이 수학을 좋아했던 만큼 앨리스는 사실 수학 천재인 것을 아시나요? 4 곱하기 5는 12이고 4 곱하기 6은 13 그리고 4 곱하기 7은 안 돼. 이런 식으로 가면 20까지는 절대 도달하지 못할 거야. 보통은 바보 같긴 잘못 계산했잖아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앨리스의 대사를 다시 볼까요? 4x5는 10이라고 한 것은 10진법의 곱셈값인 20을 18진법으로 나타낼 것이고 마찬가지로 4x6은 13은 24를 21진법으로 표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대충 감이 오시죠? 4x7은 14라고 한 것은 28을 24진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 앨리스의 구구단은 곱셈값뿐만 아니라 진법 또한 3씩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진법이 변화하면서 수입표기 값도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히 20에 도달할 수 없는 셈법이 숨어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앨리스의 저자 도지슨은 엄청나게 보수적인 수학자였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출판된 시기는 새 수학이 성행하고 있었는데 도지슨은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앨리스에는 그러한 도지슨의 생각들이 잘 녹아들어 있습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앨리스는 이상한 나라에 가서 음식을 먹고 키가 커지거나 몸이 작아지는 등 희한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도 도지슨은 수학적 내용을 담았습니다. 앨리스의 키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기호대수학에서 축소, 복원, 환원을 뜻합니다. 이 기호대수학에서는 각각의 기호에 따라 해석해 오던 기존의 수학과 달리 모든 뜻을 폐기 처분합니다. 즉, 연산기호조차도 연산기호로 보지 않고 교환법칙, 분배법칙, 결합법칙을 만족하는 기호로만 여깁니다. 이렇게 초기의 기호대수학은 계량적인 관련이 주를 이루었지만 기호대수학의 기초를 다진 드모르간이 이를 탈피하고자 환원과 복원이라는 작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내용이 앨리스가 물약을 먹고 턱과 발이 닿을 정도로 축소되고 버섯을 먹고 원래 크기로 복원되는 이야기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도지슨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의 음식을 축소와 환원에 빗대었기 때문에 기호대수학의 터무니없음과 추상적인 수학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앨리스가 압솔렘에게 불평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앨리스는 압솔렘에게 키가 여러 번 바뀌는 것에 대하여 불평불만을 이야기하지만 압솔렘은 자신 또한 번데기를 걸쳐 나비가 되기 때문에 변화에 혼동스러워하는 앨리스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압솔렘은 이렇게 말합니다. Keep your temper. 여기서 템퍼는 화나 기분이 아닌 균형을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keep your temper는 기분을 가라앉혀가 아닌 균형을 유지해라 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비슷하게 닮은 꼴을 유지해라 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닮은 꼴을 유지하는 것은 비우클리드 기하학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기에 압솔렘의 대사에는 도지슨의 비우클리드 사상의 비판적 견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과에서의 장면입니다. 다과에는 모자 장수, 사몰토끼, 겨울잠쥐가 있는데 여기서 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박쥐를 잡아먹나? 아니면 박쥐가 고양이를 잡아먹나? 알다시피 개는 화가 나면 으르렁대고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지. 그런데 나는 기분이 좋으면 으르렁대고 화가 나면 꼬리를 흔들어. 어머, 웃음 없는 고양이는 많이 봤는데 고양이 없는 웃음이라니. 그럼 생각한 걸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해. 그렇게 하는데요. 적어도 말하는 그대로 생각해요. 그게 그거죠. 나는 내가 먹는 것을 본다와 나는 내가 본 것을 먹는다가 같은 뜻이라는 거잖아. 내 말대로라면 나는 내가 가진 것이 마음에 든다. 나는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을 가진다가 같은 뜻이라는 거래. 내 말대로라면 나는 잘 때 숨을 쉰다와 나는 숨을 쉴 때 잔다가 같은 뜻이로군. 이들의 대화를 이해하려면 해밀턴의 사원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해밀턴의 사원수란 무엇일까요? 해밀턴의 사원수란 해밀턴이 발견한 수식으로 4개의 성분 A, B, C, D를 갖는 사원수 Q는 A 플러스 바이 플러스 C, J 플러스 DK라는 공간의 회전을 표현하는 멋진 수식이며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과회를 영어로 티파티라고 하는데 티파티라고 본다면 이때의 T는 타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과회는 앨리스가 오기 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작중 항상 6시에 머물러져 있는 시계로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때문에 새 성분이 평면의 회전밖에 표현할 수 없던 것처럼 모자 장수와 사몰토끼, 겨울잠쥐는 식탁 주위를 뱅뱅 돌며 자리만 옮겨 앉았습니다. 하지만 모자 장수와 사몰토끼는 이 짓에 신물이 났는지 챕터가 끝나갈 때 겨울잠쥐를 찻주전자에 쑤셔 넣으며 처분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만약 사몰토끼를 I, 모자 장수를 J, 겨울잠쥐를 K라고 한다면 이지지는 K, JK는 I, K는 J밖에 안 되는 이 상황에서 K를 처분하면 I와 J는 복소수로 자유롭게 존재 가능해집니다. 이에 겨울잠쥐를 처분하여 모자 장수와 사몰토끼는 다과회를 떠나려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인과관계가 깨진 이 수수께끼와 자연수의 교환 법칙을 깨버린 이러한 사원수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도지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앨리스의 이러한 수학적 내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니 색다르게 느껴지지 않나요? 오늘 새로운 지식을 많이 알았음을 바라면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